안녕하세요. 의뢰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SNS에서 우리 아이 발전소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백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의뢰를 드렸다 싶으실 정도로 우리 모로반사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로반사 때문에 사실 수면 방지템, 모로반사 방지템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네. 스와들부터 시작해서 땡땡 쿨쿨, 뒤집기 방지 쿠션이라든지 요즘은 또 옆으로 재우는 베개도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모로반사를 잠재우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는 모로반사가 너무 심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모로반사가 너무 없어요. 아니면 자다가 막 애가 너무 자지러지게 깨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수많은 제품 막 4개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7개월 어머님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부모님들이 이 모로반사 때문에 아이가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모로반사에 대해서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모로반사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원시 반사인데요. 머리가 흔들렸을 때 깜짝 놀라서 움츠리거나 팔다리를 쭉 뻗거나 하는 반사를 모로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꼭 있어야 하는 반사인 거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은 사실 병원을 찾아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대표적인 반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로반사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모로반사는 보통 고개 가누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로반사가 사라지는 시기는 아이들이 머리를 조절하는 3에서 4개월, 6개월 이내에 모로반사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조절을 하게 되면 모로반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이때 모로반사도 있지, 뒤집기도 시작하지, 3개월 때 원더익스 진짜 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그 100일의 기적을 바라시다가 약간 100일의 기절이 되셔서 갑자기 막 애 울고 이러니까 더 패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를 되게 현명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컨텐츠를 찍은 이유잖아요. 네. 그러면 그 머리의 힘이라는 게 목의 힘도 의미가 있나요? 네, 고개 가누기는 목 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고개 가누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목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고개 가누기가 완성이 됩니다. 고개 조절이 어렵다는 거는 아이가 외부 감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소리나 어떤 자극, 머리가 움직이는 전정 감각에 대해서 아이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게 모로반사예요. 그래서 고개 조절이 시작되면 감각 처리가 훨씬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되는 게 원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하게 놀라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의학용어로 이제 하이퍼스타로이라고 하죠. 그런 반사가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그런 논란에 좀 노출시켜야 된다.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절대 아니고요. 아,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못 자니까 오히려 더 꽁꽁 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없애려고. 물론 놀라는 게 지금 너무 심하니까 제품을 써서 최대한 안정을 줘서 잠을 잘 자거나 생활을 하는 게 먼저긴 한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란다고 해서 놀라는 걸 10번 채우면 안 놀래진다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아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감각에서 점점 소리를 키워나간다거나 아니면 자극을 준다거나 단계적인 자극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논란 반사나 아니면 모로 반사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품을 굉장히 막 꽁꽁꽁 싸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10가지의 만약에 제품을 썼다라고 하면 그게 9가지가 되어야 되고 8가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이가 좀 더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제품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도 맞고요. 하나의 제품을 쓰더라도 강도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랩을 강하게 채우게 되면 강한 안정성을 받게 되는 반면에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지기 때문에 스트랩의 강도나 아니면은
팔만 고정되어 있는 서드러버로 바꾼다거나 하는 강도의 단계를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제품 중에 모로반사 방지템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와들, 뭐 옆으로 재우는 거, 좁쌀 무겁게 하는 거, 뭐 뒤집기 방지 쿠션이라든지. 근데 아직은 한국에는 이런 모로반사 방지템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쓸베맘님들이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어떤 걸 사용하면 안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은 아예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제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와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깊은 감각을 줘서 아이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이가 뭐 너무 싫어한다. 어떤 제품을 썼는데 아이가 편안함을 느낀다. 그랬을 때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재우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옆으로 재우면 모로반사가 좀 많이 완화되기는 하나요? 이 뱃속에서 생리적 굴곡 자세가 아이들이 가장 느끼는 안정적인 자세잖아요. 약간 아기가 뱃속에서 있는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있는 자세요? 네네네. 네. 말아져가지고 팔다리가 다 꼭 붙어있는 자세가 아이가 40주 동안 느낀 가장 안정적인 자세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보고 바로 누웠을 때 받는 중력의 영향이 아이들이 많이 불안정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더 엄마 뱃속의 자세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을 대고 재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로반사가 좀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6개월에 소실된다 이 말 믿고 6개월까지 그 스와드롭 제품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확실히 이런 모로반사 방지템을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좀 안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모로반사 방지템을 많이 오래 쓰면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보조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이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스와델 제품들은 아이를 압박해서 움직임을 제한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이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감각이나 운동 발달을 박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럼 느낀 게 맞았네요. 아이가 움직이면서 뇌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움직임을 가지면서 감각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걸 양분으로 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아이 움직임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운동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각 박탈이라고 하는데요. 감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박탈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예가 있는데요. 예전 17세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꽁꽁 묶어놨다고 해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딱 묶어놓는 것이 고관절도 바르게 자라고 아이의 성품도 발라진다고 해서 아이를 붕대로 칭칭 감아놨던 어떤 흑 역사가 있는데 미라처럼요? 네, 맞습니다. 미라처럼 감아놓고 네.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여기에요? 네. 그게 영화 돌연사를 방지한다고 해서 아이를 묶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등에 매기도 하고 그랬다는 17세기 서양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감각 박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어떤 성장, 키 성장, 몸무게 성장, 운동 발달, 인지 발달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충격인데요. 벽에 매달아 놨다는 게 제일 충격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사실 뒤집기 시기 전까지는 모로반사 방지템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뒤집기를 아이가 한다는 뭔가 그런 증상이라든지 사인들을 보여주면 모로반사 방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졸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또 한 번 지킬 수 있는 그런 꿀팁을 꼭 기억하시고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모로반사가 있는 거는 너무 정상적인 발달이지만 좀 우리 아이가 좀 덜 놀라게 뭔가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있나요? 네, 목 가누기 운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 가누기 영상을 보여주시죠. 네, 이번엔 모로반사에 도움이 되는 고개 가누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뒷목을 잡아줍니다. 뒷목을 받쳐주어서 아이가 모아진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모아진 자세가 되면
아이 배 위에 눈을 낮춰서 장난감을 주셔서 유지를 하게 되면 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편하게 놀아주세요. 처음 자세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벽에 등을 기대시고 무릎을 올려서 아이를 편안하게 놔주세요. 등을 받쳐주시고 똑같이 목을 받쳐주셔서 모아진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아이랑 같이 놀아주시면 됩니다. 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목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놀아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놀이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5번도 괜찮고요. 한 번 할 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하루에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목 가누기에 도움이 됩니다.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또 꼭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이걸 그냥 보시지만 않으시고 이걸 직접 아이들한테 실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하면 이게 좋을까요? 네,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아침, 저녁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5분에서 10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 발달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또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기 나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으로 또 질문 주시면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쓸베베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면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